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박주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Deep Neural Network Estimated Electrocardiographic Ages as a Mortality Predictor입니다. 해당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되었으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15.7, 멀티디서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의 Q1으로 랭크된 저널입니다. 해당 논문의 목적은 심전도 기반의 모델이 심전도 나이를 예측하고 이 모델이 예측한 심전도 나이와 실제 나이와의 차이를 통해서 사망 위험률을 예측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심전도는 저비용 검사로 심혈관 진단이나 조기 선별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심전도 분석으로는 스레시홀드 기반의 특징 추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예측 성능이 낮아서 정밀한 임상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엔드-투-엔드 방식의 심전도 분석이 발전하고 있으며 사망 예측이나 심박세동 발생을 예측한 모델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만 이 딥 뉴럴 네트워크 DNN 기반의 분석은 모델 스스로 특징을 학습하기에 심전도학적인 이러한 지식에 기반한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심혈관 건강과 이 심전도로 추정한 나이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들은 직접적으로 심혈관 질환 및 사망을 예측하는 모델이 아니라 심전도에 기반한 나이를 추정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서 사망 위험을 예측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저자들은 이 모델이 예측한 심전도 나이를 생물학적인 나이로 보고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만약에 실제 자기 나이보다 많다면 더 빠르게 이 자기 원래의 나이보다 조직이나 생체 기능이 저하됨을 의미한다고 봤으며 이는 조기 사망 위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모델이 예측한 심전도 나이가 사망 위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이에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모델이 예측한 심전도 나이랑 실제 나이의 차이가 사망 위험 예측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고자 했고 정상 심전도만 따로 뽑아서 이제 위험 예측이 유의하게 유지가 되는지 일반 인구 집단에서도 예후 표지설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심전도 데이터베이스 3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코드, 그리고 엘사 브라질, 사미트롭 이렇게 3가지를 사용했는데 먼저 코드는 모델 학습과 평가에 모두 활용되었고 엘사랑 사미는 모델 평가에만 활용되었습니다. 이때 코드는 85랑 15%로 분할되었고 85%가 학습에 사용되고 이 중 5%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나머지 15%는 평가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은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통해서 각 연령 그룹에서 무작위로 3,100건의 샘플을 선택하도록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평가랑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데이터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표 1은 데이터셋별 인구 통계 업적과 그리고 심혈관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데이터셋 모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미 데이터셋에서는 성비에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추후에 분석할 때 보정을 활용했습니다. 해당 그림은 심전도 나이 예측 모델 DNN 모델 구조입니다. 이때 입력은 ECG, 다양한 샘플링 레이드에서 수집된 7초에서 10초 길이의 ECG는 400Hz로 리샘플링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길이의 샘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로 패딩되어 4096개의 샘플 길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신호가 모델에 입력되어 최종 아웃풋으로는 모델이 심전도 나이를 예측하는 나이 값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사용된 네트워크 모델은 이전 선행 연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각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길이는 17로 고정되었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각각 64개의 필터를 가지고 레지듀얼 블럭을 지날 때마다 필터 개수를 64개씩 증가시키며 신호 샘플 크기는 4배씩 다운샘플링되어 필터 크기를 맞춰주었습니다. 또한 이 스키 커넥션 시엔 메인 브런치랑 이 차원 크기가 일치하도록 맥스플린과 컨볼루션 레이어 필터 크기 일이 입력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손실함수를 웨이티드 MSE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활용하였고 이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다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보인 하이퍼 파라미터들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델이 예측한 심전도 나이 결과인데요. 이때 A, B, C는 각각 코드 그리고 엘사, 쌈이 데이터셋 결과이고 이때 X축은 실제 나이 그리고 Y축은 모델이 예측한 심전도 나이이며 이 연령별 분포도를 측면 히스토그램에 도식화하였습니다. 이때 모델의 하단에는 피어슨 상관계수 값과 R스퀘어 값을 표시하였으며 각각 모델의 평균 절대 오차값 MA는 코드에서는 8.48, 엘사 8.44, 쌈이에서는 약 10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앞서 모델이 예측한 심전도 나이랑 실제 나이 차이가 약 8 정도 났기에 이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눴는데요. 심전도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8년 이상 큰 경우, 그리고 8년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그리고 8년 이상 작은 경우로 나눴습니다. 이후 추가로 심전도 나이랑 사망률 간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때는 생존 분석에서 주로 쓰이는 콕스 비례 위험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콕스 회귀 모델 다음 식과 같은데 이때 공별량, 그러니까 나이 성별과 같이 이 위험률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이러한 변하는 값들을 X에 입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위험률, 하자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자드 레이신 위험비 HR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때 HR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분석에서는 이 중앙값인 그러니까 8년 이내에 심전도 나이랑 실제 나이 차이가 8년 이내 차이 나는 그룹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회귀 모델은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었는데 나이랑 성별을 보정한 모델 그리고 나이 성별을 포함한 다른 심혈관 위험 요인까지 보정한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과는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ABC는 각각 코드, 엘사, 쌈이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이고 모두 모델이 예측한 심전도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8년 이상 큰 경우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표 2의 경우에는 보정된 두 가지 모델에서의 결과인데 이때 레퍼런스 그룹 기준 레퍼런스 그룹 기준으로 HR이 1보다 작으면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이고 1보다 크면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모두 심전도 나이랑
심전도 나이보다 실제 나이가 8세 이상 작으면 1 이하, 그리고 심전도 나이보다 실제 나이가 8세 이상의 큰 값을 가진 경우엔 1 이상의 값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미 데이터셋에서 심전도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8년 이상 작은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값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셋들 중에서 정상인 ECG 샘플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추가로 수행했는데 이때 코드 데이터셋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 일사 데이터셋에서는 심전도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8살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때 논문에서는 이를 두고 이 엘사 정상인 ECG 샘플만을 추출했을 때 이때 사망자 수가 19명으로 N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검정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정상인 데이터셋에서 각 세 그룹 간의 심전도 지표 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때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 엘사 데이터셋의 P 듀레이션 그리고 QRS2, QRS 듀레이션 지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아 이 해당 지표, 이 엘사 데이터셋만을 중점으로 추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엘사 데이터셋에서 어떤 심혈관 위험 인자가 실제 나이보다 8세 이상의 높은 심전도 나이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정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A 그림은 모든 심전도 샘플에 대한 결과이고 이때 결과를 보면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이 이 실제 나이보다 8세 이상의 높은 예측 심전도 나이를 가질 확률이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B 그림은 정상 심전도 데이터셋에서 동일한 모델을 적용한 결과이며 이때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의 위험 요인이 이 실제 나이보다 8세 이상의 높은 예측 심전도 나이를 가질 확률이 증가함을 마찬가지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 심전도 나이랑 사망률 간의 세부적인 분석도 추가로 수행한 결과인데요. 이때 세부 분석에서는 그룹을 5개로 나눴습니다. 이때는 그 예측된 심전도 나이랑 실제 나이의 차이를 가장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큰 순서까지 정렬한 후에 5분위 수, 그러니까 5개의 그룹으로 동일한 비율로 분할하여 그룹을 나눴는데 이때 레퍼런스 그룹을 그룹 3으로 지정했을 때 나머지 1, 2그룹 그리고 4, 5그룹에서 사망 위험률이 어떻게 되는지, 생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모델이 예측한 심전도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8세 이상 작은 경우 가장 이 생존 확률이 높았으며 이 사망 위험률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룹 4, 5에서는 생존 확률이 가장 낮았으며 사망 위험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동일한 코드 데이터셋 내에서 정상 심전도만을 추출했을 때 분석한 결과이고 이때의 그래프 결과는 전체 모델에서보다 조금 촘촘한 것을 볼 수 있으나 비슷한 이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자면 이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서 원시 ECG 파형으로 심전도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때 구축한 모델로 평균적으로 노화가 ECG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심전도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8세 이상 높은 것은 심혈관 위험
인자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흡연 같은 일부 위험 요인의 경우에서는 정상 ECG만을 고려했을 때도 위험 요인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심전도, 나이랑 실제 나이의 차이가 사망 위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상적 관점에서 심전도 파형은 매우 다른 여러 요인과 기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에 심전도, 나이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단순화는 전문 의료 지식이 없어도 심혈관 위험을 알려주는 직관적인 지표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 연구들과 달리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들, 정상인 ECG를 대상으로 심전도 나이를 예측 모델을 통해서 나이를 예측하는 심전도 모델을 통해서 예후적 영향이 어떠한지, 사망 위험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본 연구는 이 심전도 나이를 통해서 개인별 위험 예측을 추정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잠재적인 유용성을 보여주었으나, 임상 진료에서 이 심전도 나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심전도 나이 예측 모델을 통해서 사망 예측 모델을 새롭게 구축함으로 환자를 다양한 위험군으로 조기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